지부장님, 네. 요즘 제2의 직업과 관련해서 많은 사람들이 뭐 생각을 많이 하는 것 같더라고요. 아무래도 이제 우리 한국 사회가 고령화 사회로 들어가고 또 고령화 사회를 넘어서 초고령화 사회로 아마 진입하기 때문에 그런 것 같은데요. 60에 정년하시고 우리 개인 택시로 진입하시는 분들이 많은 편이죠. 그렇죠. 실질적으로 거의가 모든 직장은 거의 60세로 다 거의가 이제 정년을 맞이하게 되는데 사실 요즘 60대라고 하다 보면 청년이에요. 네네. 한참 이럴 나이에요. 네네. 그러다 보니까 뭐 그거 퇴직금 뭐 얼마 받아가지고 그거 갖고 놀 수도 없는 입장이고 뭐 여유가 많아서 뭐 놀면 좋겠지만 그럴 입장도 못 되고 하는 분들이 놀기는 모르죠. 또 그러니까 또 다른 사업 생판 모르는 데서 또 다른 사업에 잘못 뛰어들었다가 또 완전히 월급까지도 다 날릴 수 있는 그런 위험도도 있고 그런데 택시는 뭐 그런 위험성은 없으니까 이제 뭐 자유롭고 그러니까 택시를 많이 좀 선호하는 것 같습니다. 네. 주로 정년퇴직 하시고 네. 우리 그 개인 택시를 하시는 분들은 주로 어떤 분야에 있던 분들이 많이 진입을 하세요? 각양각색입니다. 아주 뭐 슈퍼 하시다가 하시는 분들, 뭐 공무원 하시다가 하시는 분, 또 운동선수로 있다가 하시는 분, 은행에 근무하시다가 퇴직하고 하시는 분, 뭐 아주 다양합니다. 아주 지금. 그 젊은 분들도 요즘 많이 이렇게 개인 택시 시장으로 진입하고 있죠? 네, 그렇습니다. 요즘에 양수를 하시는 분들 중에 물론 정년퇴직을 하고 개인 택시를 제2의 직업으로 다 택해서 양수하시려고 하시는 분들도 계시고요. 또 30, 40대 젊은 층에서도 요즘 직장 구하기가 정말 어렵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쉽게 구할 수 있는 게 돈만 어느 정도 준비되면은 그래도 개인 택시가 제일 진입하기가 쉽다 보니까 그래서 이제 그 개인 택시를 해보려고 하시는 분들이 좀 많이 있습니다. 젊은 분들은 이제 그 아버지가 또 이렇게 하시다가 몸이 좀 불편하고 그러면 자제분한테 이렇게 좀 인계해 주시는 분도 계시고 또 젊은 세대에서 직장 묻고 해보려고 하는 사람들이 또 있어요. 그런 분들도 있고. 그래서 요즘은 30, 40대도 많이들 개인 택시를 구매를 하고 있습니다. 개인 택시가 승계가 된다고요? 네. 자격만 갖춰지면 승계가 가능합니다. 그 승계라는 게 그러니까 자녀분들한테 개인 택시를 주는 거잖아요. 네. 그게 무슨 조건이 있어요? 양수 조건을 갖춰야죠. 양수 자격 조건을 갖춰야만 줄 수가 있는 거죠. 그 개인 택시를 받는 자녀들이 양수 조건을 갖춰야 되는 네, 거죠? 그렇죠. 네. 그 조건이 뭐예요? 첫 번째로 택시 자격증을 따야 되고요. 두 번째로 양수 교육을 받아야 되고. 그러면 끝나는 거예요. 그렇게 하고 바로 받을 수가 있어요. 시청에서 인가만 떨어지면 되니까. 지부장님이 보시기에 그 개인 택시를 제2 직업으로 삼아도 좋은 이유 뭐 거기에 대해서 한번 얘기 한번 해주시죠. 글쎄요, 뭐 개인 택시를 제 직업으로 삼아도 좋은 이유 중에 하나는 우리나라 그 면허님들의 제일 시아버지의 좋은 직업으로 개인 택시를 꼽는다고는 하는데 일단은 뭐 자제분들한테 용돈 받을 이유가 없고 용돈 다 쓰지 않아도 되고 구차하게 그다음에 뭐 자유롭고 두 번째로 세 번째로 정년도 없고 좀 벌어서 손주들 용돈도 주고 저것도 사주고 할 수 있는 능력이 되니까 그런 면에서 굉장히 좋은 직이라고도 생각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볼 때는 개인 택시가 다른 사업에 비해서 리스크가 크지 않은 것 같아요. 하기 싫으면 번호판 다시 팔면 되잖아요. 네. 그런 면에서도 괜찮은 것 같은데 지부장님께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물론 개인 택시가 다른 사업에 비해서는 리스크가 작죠. 네. 리스크가 뭐 거의 없죠. 자기만 조금 조심하면 되니까. 네. 다른 사업은 내가 아무리 하려고 노력해도 안 되면 어쩔 수 없잖아요. 그렇지만 개인 택시는 내가 노력만 하면 이건 무조건 되는 거예요. 뭐 장남보다 조금 덜 자고 조금 덜 쉬고 노력하면 그만큼 수입은 올라가니까 그런 게 이제 좋은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그 개인 택시 하시면서 제일 리스크가 적다고 말씀하시는 건 본전을 까먹을 일은 없으니까 쉽게 얘기해서 내가 막말로 뭐 아까 얘기했다시피 음주나 아니면 차 내에서 범죄만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본전을 날릴 일은 없으니까 그래서 이제 좀 안전한
직업이라고 생각하는 거죠. 물론 사고라는 그런 뭐 위험성은 안고는 있지만은 내 몸이 뭐 크게 뭐 생명에 어떤 위협을 받을 만큼 큰 사고가 아닌다면은 뭐 그렇게 문제될 건 없다고 생각해요. 조심해서 안전운행하면은 그게 문제될 건 없다고 생각합니다. 개인 택시가 지금 번호판 값이 있잖아요. 이 고양시 같으면 1억 5천 정도 된다고 아까 말씀하신 것 같은데, 그러면 정년 퇴직하거나 뭐 일반 회사 다니고 중간에 퇴직을 하신 분들이 한 1억 정도가 돈이 있는데 나머지 5천만 원이 없을 때 이거 일반 은행에서 좀 대출을 받아서 개인 택시를 구입할 수 있을까요? 그거는 이제 본인의 신용도에 따라서 아니면 본인의 어떤 능력에 따라서 제일금융권이나 이런 데서 이제 대출을 받는 방법이 있는 거죠. 뭐 개인 택시로 인해 가지고 융자를 받는 데거나 그런 건 없습니다. 고양시는 그 개인 택시를 담보로 해서 은행 대출해 주는 곳이 없나 보죠? 개인 택시를 이제 받고 나면은 그때는 사업자 등록증 같은 게 나오니까 그때는 이제 좀 받을 수 있는 길이 있어요. 그렇지만 개인 택시를 사기 전에 개인 택시를 어떤 담보로 해서 뭐 이렇게 살 수 있는 건 없죠. 그럼 그전에는 자기 신용에 따라서 신용대출을 받아서 살 수 있는 거다 이런 얘기시죠? 그렇죠. 네. 개인 신용도에 따라서 금리도 좌우되고 자기 재산 어떤 담보라든지 이런 거에서 대출을 받을 수도 있고 그러니까 그거는 이제 뭐 개개인의 사정에 따라서 달라질 수가 있죠. 정년퇴직하고 나서 조금 여유 있게 해야 되는데 그거 원금하고 이자 갚으려고 생각하면 일을 많이 하게 되잖아요. 그렇죠. 건강을 해칠 수도 있고 그런데 우리 지부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거에 대해서? 글쎄 뭐 나이가 들어가지고 대출을 많이 받아가지고 한다는 건 좀 무리가 될 수는 있습니다. 왜냐하면은 몸도 아무래도 젊은 사람들하고 다를 수 있고 또 그만큼 운행을 많이 한다는 건 그만큼 사고하고도 또 연관성이 있고 또 건강하고도 연관성이 있고 여러 가지로 그게 좀 불합리해서 뭐 약간의 대출은 어느 정도 커버가 되는데 많은 대출은 어렵다고 봐야죠. 그래서 이제 약간의 대출은 뭐 거의 다 끼고 사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개인 택시업에서 일을 하다 보면 퇴직하신 분들이 와서 개인 택시 구입에 대해서 상담하는 게 많아요? 예, 지금 상담하러들 많이 조합으로 오시고, 근데 이제 제일 중요한 게 돈 아니에요. 돈 때문에 못 사시는 분들이 계시고 한데 많이 하고 싶어 하시는 분들 많이 있습니다. 그래도 미리미리 하려면 좀 생각하고 돈을 좀 모아놓는다든가 뭐 그렇게 해야 되겠네, 그죠? 그렇죠. 내가 뭐 무슨 사업을 하나 하려면은 배란간에 한다는 것보다 몇 년 전서부터 이렇게 차근차근 준비를 하신다면은 큰 무리는 없을 거라고 이렇게 생각합니다. 일단 모든 거에 대해서 모든 준비성이 중요한 거니까 또 마음가짐이라든지 아니면 뭐 금전적이 됐든 정신적이 됐든 모든 면에서 준비성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저도 이제 저 유튜브로 운영하면서도 직접적으로 얘기를 못해도 계속 제가 드리는 말씀이 뭐냐면 미리 좀 정년하기 전에 5년이나 10년 전에 생각해보고 필요한 자금이라든지 이런 걸 좀 모아야 된다. 그런 얘기를 저도 연중에 많이 하려고 하거든요. 어느 직업을 갖든 미리 좀 관심을 가지게 되면 그 직업에 대해서 좀 준비를 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그런 의미에서 개인 택시를 하시고 싶은 분들이 좀 많을 텐데 정년퇴직을 하고 나서요. 그럼 정년퇴직 하신 분들이 개인 택시를 하기 위해서 뭐 어떤 걸 좀 준비를 해야 될까요? 일단은 개인 택시를 살 수 있는 자격부터 갖춰야 되겠죠. 택시 자격증을 따놓는다든지 일단 택시 자격증 따기 전에 영업용을 하려면 정밀검사를 받고 그 다음에 택시 자격증을 따고 그 다음에 양수교육을 받아야 되는데 양수교육은 자기가 어느 정도 생각이 구체화가 됐냐네 그때 가서 받아야지 너무 일찍 받아놓으면 양수교육 그 수료증은 유효기간이 있다 보니까 너무 일찍 따놔도 안 되고 그래서 구체화가 돼서 어느 정도 실현 단계에 거의 갔을 때 그때 양수교육을 신청해서 받는 게 좋을 것 같고요. 자기가 개인 택시를 하면은 앞으로는 일주일에 며칠 일하고 하루에 몇 시간씩 일하고 또 나머지 시간은 어떻게 안배해서 내 체력 관리를 한다든지 아니면 융통성 있게 여가 선용을 하느냐 이런 게 좀 중요한다고 봐요. 개인 택시 하시는 분들끼리도 기사식당 같은 데서 만나서 자주 모임을 갖고 하시나요? 개인 택시들이 다 자기가 선호하는 운동이라든지 다 따로따로 다 있으니까 여기도 뭐 테니스, 배드민턴, 축구, 뭐 야구, 뭐 등산 뭐 다 있는데 거기 자기가 취향에 맞는 그런 동호회에 들어가서 같이 운동하면서
이렇게 하는 것도 좋은 방법의 하나라고 생각합니다. 정년퇴직 하시고 나면 이제 연금이라든지 뭐 국민연금 조금 받고 뭐 한 200 정도 내외에서 수입이 있으면 될 것 같은데 이 정도 수입을 개인 택시에 얻으려면 하루에 몇 시간 정도 일을 해야 돼요? 그 정도면 뭐 10시간 이내 해도 될 것 같습니다. 10시간. 충분히 총 다 해서 10시간. 식사 시간 포함해서요? 네, 네. 그 정도면 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10시간 정도. 주로 개인 택시 하시는 분들이 며칠에 한 번씩 쉬어요? 보통 일주일에 한 번 정도 쉬는 분들이 많이 있고요. 뭐 2번 쉬는 분들도 있고 그런데 거기가 이제 일주일에 한 번 이제 뭐 어떤 동호회 활동을 하기 위해서 이제 하루 쉬고 또 뭐 그 외에 가족들 간에 어떤 애용사가 있다든지 이런 경우가 있을 때 빠지고 했죠. 뭐. 그래서 한 달에 20일에서 25일 정도 하면 많이 하는 거죠. 개인 택시 제 영상을 몇 번 올리다 보니까 이런 걸 묻는 분들이 있더라고요. 개인 택시를 겸업할 수 있느냐 이런 질문을 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내가 직장을 가지고 있으면서 네. 개인 택시를 사서 할 수 있어요? 원칙 법은 그게 뭐 안 된다고는 그런데 거기에 대해서 크게 어떤 관여를 안 하고 있습니다. 관공서에서도. 그 대신 개인 택시를 전혀 운행을 안 한다면은 그거는 또 문제가 될 소지는 있습니다. 요즘은 모든 자료가 다 남게 돼 있어요. 시에서 유가보조금이라든지 뭐 통신료 보조, 그 다음에 카드 수수료 보조가 나오기 때문에 누가 얼마큼 이러고 안 하고가 다 그냥 노출이 됩니다. 그게 자료가. 그러다 보니까 일을 안 하면은 원래 그건 안 되는 거죠. 개인 택시 하시려는 분들에게 특히 정년퇴직 하신 분들에게 네. 지부장님이 있는 사실 그대로 간략하게 좀 얘기 한번 해주세요. 정년퇴직 후에 개인 택시에 관심 있으신 분들은 한 번쯤은 해볼 만한 직업이라고 생각합니다. 잘 구상하셔서 잘 알아보시고 또 적성에 맞느냐 안 맞느냐도 굉장히 중요하니까 내 적성에 운전이라는 직이 맞아야지 나이하고도 큰 관계는 없다고 생각해요. 운전하는 게 자기 적성에 맞는다면 나이 드신 분들도 지금 많이 하고 있는데 굉장히 또 즐겁게 하시는 분들도 있고 그러니까 한 번쯤은 해볼 만한 직업이라고 제가 추천드립니다. 물론 적성이 맞아야 되는 부분도 있겠지만 정년퇴직하고 나서 제 직업을 가지려는 분들과 이렇게 얘기를 하다 보면 사실 전문적인 기술이 없는 분들은 특별히 할 게 없어요. 근데 그렇죠. 뭐 다른 사업을 생각하고 있으면 잘못하면 그 사업이 실패했을 때 큰 리스크가 오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저는 항상 좀 깊이 좀 생각해봐라 이런 얘기를 드리고 뭐 있는 편인데 제가 뭐 만약에 진짜 나한테 친한 분이 와서 상담을 한다면 개인 택시를 한번 내보는 걸 권하고 싶어요. 사실은요. 저도요. 큰 리스크가 없기 때문에 하기 싫으면 뭐 반납하고 다른 일 또 하면 되는 거니까요. 개인 택시는 만 뭐 61세만 되면 아무 때나 탈 수가 있습니다. 만 61세만 지나면은 오늘 샀다 내일 팔아도 상관없습니다. 내가 하다가 적성에 안 맞고 도저히 못하겠다 하면 다시 양도하면 되니까 그래도 뭐 큰 손해 보는 건 없으니까 그렇게 해서 하면 되니까 뭐 그런 걱정은 안 하셔도 되고 일단 뭐 제2의 직업으로 선택하시려고 하시는 분들은 한번 해보시는 것도 괜찮다고 생각합니다. 일단. 그럼 61세 밑으로는요? 1년 만에 못 팔아요? 못 팔아요. 몇 년이 있어야 돼요? 내가 양수한 지 5년이 지나야 팔 수가 있고요. 네네. 그렇지는 뭐 해외 이민을 간다든지 진단이 1년 이상이 나온다든지 했을 때는 팔 수가 있습니다. 61세가 안 돼도. 만 61세가 넘게 되면은 마음대로 양도 양수가 가능해요. 택시 자격 유지 검사? 네. 그거는 어떻게 받아야 되는 거예요? 그거는 이제 만 65세가 되면 65세에 자기 생년월일서부터 3개월 이내에 교통안전공단에다가 신청을 해서 거기에서 교육을 받으면 돼요. 그거 받고 그 다음에 이제 3년 뒤에 또 가서 한번 받고 만 70세가 넘은 그때 이제 매년 한 번씩 가서 받는 거죠. 그 70 이후로는 나이가 100살이 되더라도 매년 한 번씩 받아서 합격만 하면 개인 택시 모는 건 문제가 없네요. 네, 문제는 없는데 면허증 적성검사라는 게 있잖아요. 적성검사가 65세 전까지는 한 번 적성검사 받으면 10년 아닙니까? 유효기간이 10년인데 만 65세가 넘어가면서 5년으로 이게 단축이 돼요. 네네.
그리고 만 75세가 넘어가면 다시 또 3년으로 단축되면서 치매 검사와 또 안전교육을 2시간 또 받아야 돼요. 점점 강화가 되는 거죠, 쉽게 얘기해서. 그래서 이제 그런 면에서 눈 건강이라든지 이런 게 시력이 안 좋다 그러면은 적소검사가 떨어지니까 하고 싶어도 못 하는 거죠. 지금 고양시 개인 택시 조합의 최고령자분은 몇 살이세요? 현재 87세 되신 분이 최고령자입니다. 가장 많은 연령대는 지금 몇 살이에요? 고양시 개인 택시 조합의 조합원 중에요. 5, 6, 70대가 거의 한 반수 이상은 차지하죠. 반 이상은. 한 1,200~300명 차지할 거예요. 그러면 뭐 40대, 30대도 상당히 많다는 얘기인데요. 네, 그 정도도 많이 있죠. 30대도.